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EBS 온라인 클래스 개설 방법 안내로 인사를 드렸던 대구고등학교 교사 배현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EBS 온라인 클래스를 어떻게 개설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안내를 드렸는데요. 그때 이후로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상황이 특히 고등학교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EBS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어떻게 과제를 부여하고 학생들의 학습 이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는데, 지금은 온라인 계약이라는 이런 변화된 상황을 맞이해서 실제로 EBS 온라인 클래스를 활용해서 어떻게 학생들을 온라인 계약 이후에 수업 관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직접 운영해 본 사례를 바탕으로 이렇게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는 팁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교육부에서 발표한 원격 수업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단방향 학습 컨텐츠 활용 수업, 그리고 과제형 수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EBS 온라인 클래스는 단방향 콘텐츠 활용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제가 고등학교에 문의한 결과 대다수의 고등학교가 이 단방향 학습 콘텐츠 활용 수업과 과제형 수업을 주 수업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 학교도 단방향 컨텐츠, 즉 양질의 EBS 강좌를 주된 컨텐츠로 활용을 하되 필요하면 선생님께서 제작을 하시거나 아니면 과제형 수업과 실시간 쌍방향을 결합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EBS 온라인 클래스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었습니다. 단방향 학습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었는데요. EBS에서 워낙 잘 만들어 놓은 양질의 이 컨텐츠들이 있었기 때문에 EBS 온라인 클래스를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은 강좌를 가져오기 해가지고 실제로 학생들이 얼마나 수업을 듣고 있고 진도를 어떻게 체크해 가는지만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과제 제시용으로는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약간 고민이었던 게 이게 교과에서 중심이 돼서 개설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학년 단위로 개설을 할 것이냐, 그리고 심지어 교과별로 개설을 한다 하더라도 각 교과 교사별로 클래스를 개설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 교사들이 통합해서 예를 들면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교과별로 학년당 하나씩의 강좌만 개설할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선택의 폭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처음에 학생들에게 교사별로 클래스를 개설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선택해서 들어오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인터넷에서 온라인 클래스에서 대구고등학교를 검색하기만 해도 이 클래스가 이렇게 많이 검색이 됩니다. 이렇게 교사별로 개설을 하니까 워낙 많은 강좌가 개설되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아직 선생님의 얼굴도 한번 보지 못했고 선생님의 이름도 아직까지 생소한데 내가 어떤 강좌를 선택해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가 조금 혼란스러웠고요. 그리고 실제로 너무 많은 강좌가 개설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의 학습 이력을 관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학교 교과별로 이렇게 클래스를 학년별로 하나씩만 만들어서 예를 들면 1학년 국어, 2학년 수학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만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또 문제가 특정한 교과에 특정한 선생님한테로 너무 많은 업무가 몰리게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긴 했습니다. 뭐 선생님들께서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지 않으면 좀 젊은 선생님한테 좀 더 부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좀 더 이 활용을 많이 하는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교과 협의회를 통해서 충분히 적절하게 업무가 분담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를 활용할 때 과목별로 아까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대표 교사들이 클래스를 개설을 하고 동료 교사들에게 공동 관리자의 권한을 부여해서 학생들을 이렇게 관리하면 좋은데요. 문제는 EBS 클래스, 온라인 클래스에서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학생들을 운영하고 이렇게 내용들을 쭉 점검을 해보니까 진도율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온라인 클래스가 굉장히 적합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가 제공하는 EBS 강좌를 얼마나 듣고 있고 실제로 여기 들어와서 하는지 안 하는지 정도의 파악은 충분히 가능했는데 문제는 단순히 EBS를 듣게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과제 제시를 넘어서서 계약을 하면 이 모든 수업 내용들이 실제로 우리 학사에 반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도 내가 이 휴업 상태에서 과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 계약해서 온라인 등교를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좀 차별점이 생겨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됐는데요. 그래서 고등학교의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온라인 클래스의 컨텐츠를 주로 하되 이걸 보조할 수 있는 학생들과 피드백을 주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선택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부분의 선택이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하는 학교도 있었고요. 클래스팅을 활용하는 학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각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개설을 많이 했던 진로 진학 이력 시스템인 리로스쿨을 활용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리로스쿨 시스템을 활용해서 EBS 온라인 클래스의 단점을 보완을 했는데요. 온라인 클래스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문제가 학생들하고 실질적인 이 실시간의 어떤 질의응답이나 문답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컨텐츠를 제시하되 학생들로 하여금 그 컨텐츠 제시된 내용 외에 질의응답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리로스쿨 과제방을 만들어서 학생들과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질문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학생들한테 질문을 제시하거나 온라인 클래스와 관련된 어떤 학습 자료를 제시할 때 중요한 점은 선생님들께서 EBS 온라인 클래스에 본인이 가져다 놓은 강좌를 충분히 이해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 강좌 내용을 보고 학생들한테 그 강좌 내용과 관련된 추후 활동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던지거나 과제를 제시했을 때 그 피드백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참여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질문에 바로바로 응답을 하고 학생들 과제에 대해서 바로 점수를 부여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본인의 생각과 궁금한 것들을 물어주었고요. 특히 1학년들 같은 경우에 저희 지금 1학년 게시판인데 선생님을 실제로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질문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개학을 하고 나면 지금까지의 과제 제시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비록 온라인 개학이지만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등교 개학을 하는 것과 유사하게 정해진 교육과정과 시간표대로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단순히 장소만 학교 교실이 아니고 온라인 상황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모든 것들을 똑같이 제공하자라는 걸 기본 방침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들어가서 과제도 게시를 하고 혹은 EBS에 맞는 컨텐츠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50분간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실제 컨텐츠와 학생 학습 내용을 합쳐서 50분간 수업이 진행이 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한차시의 지도안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제가 작성한 지도안인데 제가 문학 수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2학년 문학 수업이라서 EBS 온라인 컨텐츠에 있는 영상이 50분 정도의 분량이 한 편이 50분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필요한 부분을 조금 빼고 필요한 부분을 두고 필요 없는 부분을 조금 편집을 하면 한 30분 정도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한 30분 정도 이상을 넘어서면 집중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내용에 대해서 실시간 화상 수업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주고받고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에 대한 안내를 조금 하면 학생들이 훨씬 더 쉽게 강좌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는 이유가 한 번도 익숙하지 않은 이 환경에서 50분간 수업을 하시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대신에 저희 학교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 10분 혹은 끝날 때 한 10분 정도만 실시간으로 학생들과 쌍방향 수업을 이렇게 하도록 권장을 드리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Q&A 방식으로 질의응답을 하겠다라고 하신 선생님들도 있고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만 본인이 이렇게 실시간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하신 선생님들도 있었거든요. 훨씬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화상 수업에 대한 안내, 동기 유발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0분은 온라인 클래스에 올라와 있는 제가 미리 구성해 놓은 강좌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수업 내용은 이걸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끝난 뒤에 이렇게 수업하면 이제 한 40분간 수업이 진행이 됐잖아요. 나머지 10분은 그 학생이 시청한 컨텐츠와 맞는 그 컨텐츠 내용에 대한 과제라든가 활동지를 줘서 이거를 리로스쿨 과제방 혹은 클래스룸 과제방 학교에서 선택한 플랫폼에 탑재하도록 하면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바로 제공하고 학생 입장에서도 하루 종일 실제 개학한 것과 마찬가지로
네,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온라인 개학이라는 이 초유의 사태죠. 사실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태인데 많은 선생님들께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니라, 저희 학교에서는 실제로 실시간 쌍방형으로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운영을 해보기도 했고요. 과제형으로 하루를 운영해 보기도 했는데, 직접 한번 해본 상황에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선생님 얼굴을 한번 보면서 컨텐츠를 통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면 그냥 EBS만 볼 때보다 조금 더 낫다라는 응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각자 이 선생님들께서 고민하시는 만큼 슬기롭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제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감히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